안녕하세요. 오늘은 57세에 좀 갑작스럽게 퇴직하신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요. 직장 이후의 삶, 특히 이제 40대에는 뭘 준비해야 후회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정선용 작가님의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책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인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퇴직 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거 4가지, 그리고 그 대비책, 이걸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이 결국 4가지의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회사가 아닌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문제. 아, 정체성. 네. 그리고 생각보다 퇴직이 빠르다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재정 문제. 재정이요? 네. 그리고 매일 부딪히게 될 부부관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관계 문제. 관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마음가짐,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4가지. 그럼 첫 번째 정체성 문제부터 좀 볼까요? 퇴직하고 옛 동료들 만나고 집에 딱 왔는데 나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그 경험담. 이게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 회사 명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나를 증명하는 전부였던 거죠. 맞아요. 전부였죠. 근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 영상에서도 퇴직 전에 내 이름 석자로 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말은 쉬운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영상에서는 2가지를 제안해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같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증표. 네네. 다른 하나는 좀 시간과 정성을 들인 나만의 어떤 취미나 기술 같은 거요. 이걸 개인적 증표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개인적 증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의식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뭔가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직업인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나. 그 정체성을 미리 좀 다져놓는 과정이랄까요? 나만의 증표를 미리 준비한다. 아, 확실히 이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네요. 근데 이 정체성 고민이 더 좀 시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다음 통계 때문인 것 같아요. 2024년 5월 통계청 조사 보니까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 네, 맞아요. 아니, 저 정말 놀랐어요. 50대도 아니고 40대라뇨. 바로 그겁니다. 49.3세. 이 숫자가 그냥 막연했던 불안감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을 때 그때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잣돈도 만들고 월급 말고 다른 소득 파이프라인도 좀 구축하고요. 파이프라인? 특히 영상에서 강조하는 게 퇴직 전에 대출 상환 완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출 상환. 네. 소득이 딱 끊겼는데 고금리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간다. 이건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래서 작가님이 50 이후의 삶에서는 돈이 힘이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 경험에서 나온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거죠. 돈이 힘이다. 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아, 근데 이 돈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관계의 변화 같아요. 아, 맞아요. 관계 문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는 남편, 또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막 불편해지고, 심지어 그 영상에서는 아내의 웃는 표정이 공포로 다가왔다, 이런 고백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참 솔직했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재설정을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재설정? 네, 영상 속 저자의 경험은 결국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가 퇴직 후에 겪게 될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낼 어떤 무게중심이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요? 네, 애증을 넘어서서 서로 좀 기댈 수 있는 연대감을 찾는 거. 관계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같이 사는 걸 넘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의 리모델링이라, 와, 이것도 진짜 미리 준비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과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50대 퇴직자가 재직자도 아니고 실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은퇴자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에 놓인다는 그 지점입니다. 회사의 보호막 같은 게 딱 사라지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 뛰어야 하는 어찌 보면 좀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딱 그 어중간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반딧불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반딧불이요? 네. 반딧불이가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의 탈바꿈을 거쳐야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 탈바꿈의 고통. 네, 퇴직 후의 삶도 약간 그렇다는 겁니다. 회사나 명함 같은 외부의 빛이 이제 사라졌을 때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즉, 내 안의 발광체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 안의 발광체, 스스로 빛나는 존재. 그렇죠. 환경 변화에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내면의 힘으로 어둠을 밝히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와,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퇴직이 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고 특히 40대부터 정체성, 재정,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 이 네 가지 면에서 좀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회사라는 후광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 아,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직함이나 소속 같은 걸 잠시 잊는다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든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당신 안의 발광체, 그러니까 내면의 빛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